네, 증시 오늘과는 2부도 이어서 함께 하시죠. 테마가을로 준비해봤고요. 팔레지 투자리서치 김민수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여전히 시장의 급락은 좀 나타나고 있는데 네. 오늘 이 셀트리온 그룹주 때문에 약간의 왜곡 현상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네. 이에 너무 안도해서는 안 되겠죠? 그렇습니다. 일단 셀트리온이 그나마 올라줘서 방어를 하는 느낌은 살짝 드는데 네. 그래도 시장의 또 시가총액 1, 2위 종목들의 동향을 보게 되면 또 아직 말이 아니죠. 네. 특히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 시가 밑으로 내려오는 모습들까지 감지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여전히 시장에 관련된 매도 압박, 특히 외국인들의 매도 압박은 여전히 이어진다는 관점 쪽에서 너무 아직 1500선 밑이라고 하더라도 네. 낙관하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항상 조심하면서 리스크 관리해야 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종목별로 좀 대응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오늘은 어떤 종목분들을 살펴볼까요? 테마가을의 주제 열어보도록 하죠. 집에서 즐긴다 영상 콘텐츠 관련주. 사실 제가 네. 넷플릭스 가입을 안 했다가 네. 이번에 드디어 했어요.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집안에서. 그렇죠. 모 드라마 때문에 그러신 건 아닐까요? 맞아요. 또 그렇죠. 주변에서 킹덤 이야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요. 네. 저도 보고 감명받았습니다. 예, 특히 이제 이렇게 빠른 사건 전개와 이런 어떤 몰입감을 봤을 때, 와, 참, 대한민국의 영상 컨텐츠 참 많이 발전했구나. 기술이 엄청 발전했죠. 그것도 그렇고요. 네. 네, 그런 관점 쪽에서 일단 지난주부터 계속 시장에서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상황들은 이제 이런 급락의 상황들이 벌어지고 네. 어떤 투자 판단이 상당히 힘들 때 그래도 시장 대비해서 뭔가 좀 어느 정도 견딜 수 있는 섹터나 업종이 없을까에 지금 테마가을은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 하나의 변화가 되지 않을까라는 관점 쪽에서 오늘은 영상 컨텐츠 관련주에 대한 내용들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사실 저 같은 사람이 많기 때문에 이제 코로나19 수혜주로 꼽힐 수 있긴 한데 네. 시장이 급락하면서 일일 종목들도 아직은 빛을 발하지 못하고 오히려 더 떨어졌거든요. 그렇죠. 그럼에도 우리가 봐야 되는 이유가 있는지 한번 하나씩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저희 관련 자료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 변화로 인한 외부 활동 자제 경험과 외부 활동 자제로 인한 실내 활동. 네. 그러니까 이게- 밖에 못 나간다는 거죠? 그렇죠. 지금 흐름을 봤을 때 이게 지금 최근에 조사한 조사 결과에 따른 설문조사 결과입니다. 네. 그런 상황을 봤었을 때 쉽게 말씀드리면은 지금 언택트라고 하는 그러니까 즉 사회적 거리 운동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외부 활동을 자제하는 경험들 상대적으로 정부의 어떤 입김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내가 내 건강은 지켜야겠다라는 관점 쪽에서 지금 보시게 되면은 한 75% 이상 그 외부 활동을 자제한다는 결과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 쪽으로 봤을 때 기존의 스케줄을 거의 적극적으로 자제하고 외부 활동 자제한다. 네. 이런 관점들이 상당히 많은 숫자로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러면 집에서 뭘 하느냐라고 봤었을 때 가장 많이 앵커님과 비슷한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보게 되면 가장 바람직한 거는 가족 동거인과의 대화 아닐까요? 맞습니다. 네. 근데 너무 한 달 동안 대화를 하기에는 좀 부족한데. 소재도 고갈됐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영상을 보고 대화 소재를 찾아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TV나 스마트폰, PC를 통한 영상 컨텐츠 시청이 58%나 됩니다. 대화를 하다가 지겨우면 이제 영상 컨텐츠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쪽으로 가죠. 거기다가 또 주목할 게 인터넷 쇼핑, 그리고 독서와 전자책 관련된 쪽도 상당 부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이런 사태를 통해서 내가 내 몸도 챙기고 내 마음의 양식도 챙기겠다라는 쪽도 나오고 있는데 가장 주목할 게 이쪽이죠. 영상 컨텐츠 관련된 쪽은 생각보다 가장 실내 활동 쪽에서 우위를 보이고 있는 활동을 보인다라는 쪽으로 봤었을 때 이쪽에 따른 수혜도 볼 수 있는 측면들이 높다는 관점들도 이 설문조사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게 환경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집순이가 되거든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TV 영상 콘텐츠 시청에 해당되고 저 이창진 아나운서는 최근에 인터넷 쇼핑을 하다 그렇게 TV용 쇼핑에 빠졌어요. 집에서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대요. 그런 네. 식으로 많은 분들이 집안에서 할 수 있는 들을 찾고 있는데 네. 넷플릭스 가입자 수를 보면 그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희 다음 장 한번 열어주세요. 네, 다음 장을 보시게 되면은 이제 네. 인터넷 TV에서 안방 점유율의 추이를 보시게 되면은 이제 국내 흐름들이죠. 이런 쪽을 봤을 때 아마 2월 중순 같은 경우 이제 넷플릭스와 나머지 그리고 뭐 유플러스 TV나 올레 TV 이런 인터넷 TV를 봤었을 때 압도적으로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도 넷플릭스에 대한 영향들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 관점으로 봤는데 앵커님 말씀대로 지금 2월 말로 가면서부터 점점 늘어나는 게 넷플릭스의 추이죠. 그렇네요. 네, 점유율이 상당히 더 높아가기 시작하면서 나머지 통신 쪽의 인터넷
방송 같은 경우는 오히려 그렇게 크게 늘어나지 않는데 넷플릭스 같은 어떤 독점적으로 영상 콘텐츠를 제공하는 쪽이 오히려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가장 큰 수혜를 보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들이고요. 또 다른 그림을 봤었을 때도 보게 되면은 본격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OTT 관련된 그래 즉 글로벌 OTT와 관련된 쪽에 대한 관심들이 가장 높아지는 부분들을 보게 되면은 대표적으로 넷플릭스 관련된 쪽이 이 파란색으로 표시되고 있는데 네. 압도적으로 높죠. 물론 다른 OTT 관련된 쪽 국내에서도 뭐 웨이브라든가 기타 OTT 서비스가 이어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가장 어떤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쪽은 이 OTT 전체적인 흐름들과 함께 넷플릭스가 이를 끌고 가고 있다는 관점으로 보게 되면 아직까지는 대적할 만한 상황들이 없다라는 관점 쪽에서 이와 관련된 어떤 시청이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구나라고 하게 되면 앞으로 이 부분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뿐만 아니라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도 이제 자가격리, 자택에 대기하는 명령들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들이죠. 네. 그렇게 되면 글로벌 OTT의 또 강자라고 하는 넷플릭스에 대한 어떤 시청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겠죠. 이런 쪽도 앞으로 계속 기대 요인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요. 국내보다 해외 상황이 더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에 네. 집 밖에 나가지 말 것을 온 정부들이 권고하고 있어요. 네. 그렇게 되면은 국내 기업들보다는 해외 넷플릭스가 글로벌 기업인 만큼 네. 많은 관심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시장에 뛰어든 기업들이 넷플릭스 많고도 많잖아요. 많죠. 그러면은 넷플릭스가 단독 체제로 가져갈까 하면 다 같이 커지는 시장 파이가 될까요? 아마 이제 넷플릭스가 뭔가 이제 플랫폼 사업자로서 비디오 스트리밍 서비스를 강하게 끌고 네. 나갔던 만큼 저게 돈이 되는구나 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이제 많은 사업자들이 뛰어들기 시작하죠. 네. 대표적으로 보시게 되면 최근 들어서 가장 많이 나왔던 게 애플 TV 플러스고요. 거기다가 또 하나 지금 디즈니 플러스 같은 경우도 나오고 있는데 쉽게 보면은 기존의 IT 대기업이라고 하는 쪽이 오히려 이쪽을 좀 주도를 했던 부분들이 있다고 하게 되면 이제는 전통 미디어 사업자들도 돈이 되겠다 싶으니까 같이 뛰어드는 상황들이 나오죠. 네. 그러다 보니까 대표적으로 앞으로는 지금 아마존 프라임이라든가 애플 TV 플러스 그리고 디즈니 플러스 같은 경우가 주도를 보인다고 하더라도 이제 유니버셜 스튜디오죠. 그리고 또 워너 브라더스 쪽에서도 같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점점 더 글로벌 OTT의 경쟁은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쪽도 아마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러면 이제 소비자 입장 쪽으로 봤을 때 이런 쪽에서 경쟁이 계속 가열화되는데 나는 그러면 이 채널을 볼 거야 라고 하게 되면 거기 경쟁력은 컨텐츠죠. 보통 저희가 얘기하는 오리지널 시리즈. 네. 그러니까 즉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오리지널 시리즈에 대한 인기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그 OTT 서비스에 대한 인기도 높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게 되면 반대로 말씀드리면 컨텐츠가 열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컨텐츠 관련된 쪽이 가장 앞으로의 경쟁력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여드린 기업은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플랫폼이라고 생각하시면 그렇죠. 돼요. 그런데 저희가 그럼, 우리 증시에 넷플릭스가 상장 안 되어 있는데 그럼 난 살 게 없어라는 것이 아니라 이 플랫폼과 계약을 하고 있는 콘텐츠 쪽으로 집중을 그렇죠. 해보자라는 말이잖아요. 실제로 국내 기업들, 콘텐츠 기업들 넷플릭스와 손을 잡으면서 사실 수혜주로 좀 많이 거론됐습니다. 대표적인 게 스튜디오 드래곤, CJ ENM이었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관련주의 대표적인 종목들의 동향을 보게 되면 물론 이 종목들 말고도 많이 있는데 네. 그래도 관련돼서 그나마 많이 거론되는 종목들을 보게 되면요. 대표적으로 스튜디오 드래곤이죠. 근데 지금 생각보다 주가도 좀 덜 밀렸습니다. 지난주 기준까지 봤을 때는 일단 많이 좀 잘 견딘다고 봐야 되겠죠. 무엇보다 올해 영업이익에 대한 전망, 특히 작년보다 올해 한 200% 이상 실적이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오다 보니까 네. 그에 따라서 일단 견디고는 있는데 시장이 또 불안하게 되면 아직까지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죠. 하지만 아마 몸값은 제작하는 콘텐츠의 몸값은 계속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CJ ENM이나 J 컨텐트리 같은 경우도 올해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그래도 살짝 높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시가총액 과거 대비해서 지금 정도라고 하게 되면 주가가 하락한 만큼 비싸진 않죠. 그런데 여전히 불안감, 특히 CJ 쪽이라든가 J 컨텐트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영화관 쪽이 있다 보니까 그에 따른 실적에 대한 두려움이 아직 주가에도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네요. 메가박스와 CJ CGV가요. 그렇죠. 네. 네, 그런 쪽으로 바라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한 A스토리 같은 경우는 이번에 킹덤 관련돼서 제작사입니다. 근데 주가는 올해 주가는 생각보다 많이 밀렸죠. 10,000원대를 시도하다가 주가가 거의 반토막이 난 상황들인데 시가총액이 그렇게 높지도 않습니다. 네. 근데 중요한 부분들 같은 경우는 올해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할 걸로 기대를 하고 있는데 지금 눈여겨볼 수 있는 게 아무리 이 킹덤 시리즈가 인기가 있다고 하더라도 후속작이 뭐냐.
후속작에 따라서 또 추가적인 기대감이 불러일으킬 텐데 또 시즌 3 나오려면 시간이 좀 필요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아직 시장에서 바라보는 시각은 다음 뭔가가 없다라고 하게 되면 조금 약할 수 있지 않나 그런 관점으로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상대적으로 이제 스튜디오 드래곤도 10%의 주가락을 보였지만 최근 지수가 빠진 것과 비교해 봤을 때는 선전하고 있는 모습인데 네. 그래도 좀 아쉬울 것 같긴 해요. 코로나19 수혜주일 수 있는데 주가는 오르지 못한다라는 점에 네. 전략을 어떻게 세워보는 게 좋을까요? 네, 이 요즘 시장의 전략적인 정말 힘듭니다만 네. 그래도 섹터 구분 쪽으로 봤었을 때 그래도 영상 콘텐츠 관련된 쪽은 그나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여러 가지 수혜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관점 쪽에서 상대적으로 낙폭은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조금 더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상대적으로 안정적일 수 그렇죠. 있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적이 어느 정도 확인되게 되면은 시장 대비 좀 견조하지 않을까로 바라보고 있는 상황들인데 그런 쪽에서 보다 보면 이제 가장 중요한 게 그러면 실적을 낼 수 있을 만한 공급 계약이라든가 이런 실적 관련된 부분들을 확인할 필요가 있겠죠. 이게 확인이 돼야 어느 정도 시장 대비 좀 견조할 것이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지금보다는 앞으로에 나올 어떤 여러 가지 공시들을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게다가 이제 아직까지 뭐 전반적인 저평가 흐름들은 나온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걸 가지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닌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 한 종목을 그래도 고른다라고 하면 스튜디오 드래곤이 가장 탑픽으로 보시면서 그래도 일단 시장을 견딜 수 있는 섹터가 아닐까라는 관점 쪽에서 무게를 두셔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스튜디오 드래곤에 대한 그러면 가격 전략이라던가 전체적인 전략은요? 아직은 좀 애매합니다. 지금 그래도 그나마 최근 들어서 수급 동향을 보게 되면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의 매수세가 좀 꾸준히 들어오는 상황들이고요. 거기다가 앞서 말씀드렸던 실적 부분까지 확인되게 되면 일단 코스닥의 흐름들이나 아니면 중소형주에 대한 여러 가지 변화 대비해서는 좀 견조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확인할 게 좀 더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아마 지금 7만 원대 전후 쪽에서는 좀 지지권을 갖춰지지 않을까라는 쪽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아직 추가적인 탄력들은 시장의 안정을 좀 더 보면서 추가적인 전략을 짜야 되지 않을까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스튜디오 드래곤을 그 안에서 탑픽 종목으로 꼽아줬는데요. 뭐 코로나19 수혜라고 진단키트처럼 막 V자 반등을 하는 종목은 아니니까 조금 네. 더 시간을 열어두고 눈여겨보시길 바랄게요. 지금까지 김미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